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저녁 8시 5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과 시간 마치고 또 강의조를 준비를 좀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마 지금 촬영을 시작을 하면 대략적으로 뭐 1시간은 좀 넘게 걸릴 테니까 제가 집에 가고 나서 편집하고 올리면 아마 오늘 빨라야 새벽 2시쯤엔 올라갈 것 같아요. 예상됐던 일이라서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뭐 오늘은 처음에 예고했던 데와 마찬가지로 디딤돌 창업까지 사업계획서 길라잡이 그 첫 번째 편을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를 제대로 올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각 잡고 3부작으로 나눠서 조금 샅샅이 파헤치는 쪽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그래도 이 연구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을 했을 때 구독자가 지금 894명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 예상이 맞는다면은 내일쯤엔 900명을 넘어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독자 900명 달성 특집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또 준비를 하려면 주말에 또 나와야겠네요. 뭐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꼭 주말 가까이 안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900개 특집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일 목요일이고요. 사전에 예고했던 바와 같이 창업의 지혜 시리즈 그 27번째 시간 디딤돌 창업까지 사업계획서 길라잡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주제, 즉 개발 기술의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사업계획서 길라잡이 중에서도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처음 겪는 R&D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3부작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2020년 디딤돌 창업과제 2차가 지금 공지가 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 창업 뉴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디딤돌 창업과제는 기본적으로 R&D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이제 공고가 뜨게 되면서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모집을 합니다. 첫걸음이라고 하는 즉 R&D를 처음 시작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과제와 또 마찬가지로 이제 R&D 지원을 하지만은 여성 참여 과제라고 하는 즉 여성 창업 기업의 활성화 이런 이제 부분들을 위해서 제시된 부분들 또 소셜 벤처 기업에 특화돼서 소셜 벤처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창업을 했다가 이제 폐업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그런 대상자를 위해서 재창업 과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요. 대부분 이제 각자의 성향에 맞게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첫걸음 과제는 어떤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혹시라도 본인이 특화되는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나머지 세 개의 특화 과제에 넣는 것이 조금 더 경쟁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디지털 창업 과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거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이트가 없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K-스타트업에 올라가 있지 않고요. SM테크라고 하는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을 하는 그 종합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이 SM테크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정보마당, 알림마당, 그 다음에 중기부 R&D 사업 공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디딤돌 창업과제 첫걸음 2차 시행계획 공고가 있을 거고요. 이게 지금 시행계획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서류를 접수받는 거는 2020년 7월 13일부터 종료 일자는 2020년 7월 30일로 총 2주일 동안 받게 돼 있고요. 2주일 조금 넘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벌써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하냐? 일단 공고가 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쓰시는데 이게 한 15페이지 정도 분량이라서 뭐 한 달씩이나 두고 써야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R&D 지원 사업은 창업성장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계획서 쓸 때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단계별로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2차 디딤돌 창업과제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1차 모집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과제 수는 266개를 선정을 하고 예산은 319억 원으로 잡혔어요. 근데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266개 과제를 똑같이 뽑는데 예산이 160억 원으로 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1차 때보다 지원 금액을 덜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을 경우에는 뭐 그냥 뭐 이 금액을 다 지원 선정된 기업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지원 금액 중에 일부분은 실제로 이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인프라를 갖추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1차 때 어느 정도 올 한 해 동안 이 프로그램 운영할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2차 때는 거의 순수하게 기업 지원 자금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거예요. 정말 마찬가지로 이제 여성 참여 과제, 그 다음에 소셜 벤처 과제, 그 다음에 재창업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내용들 다 보시면 알겠지만 1차 때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뭐 디딤돌 창업과제부터는 기본적으로 정부 출연금도 있지만 이제 민간 부담금, 즉 여러분의 우리 회사의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어떤 그 연구비 통장에다 이제 어떤 일정 비용을 납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원래는 정부 출연금이 총 사업비의 90%가 아니고 예전에는 80%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여러분이 20% 정도의 추가적인 이제 그 민간 부담금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이라고 하는 사항이 나오게 되면서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총 사업비의 20%가 아니고 10%가 됐고요. 이거를 아마 예시를 제가 아마 나중에 그 3부에서 이걸 다룰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제 틀만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요. 만약에 총 사업비가 1.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실제 정부 출연금은 1억 3,500만 원이 되고요. 그 중에서 민간 부담금은 1.5억 원의 10%인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민간 부담금의 10% 이상이라고 해서 현금의 150만 원 이상을 부담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하고 민간 부담금의 20% 이상이 현금 부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아마 600만 원까지 부담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중기부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강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예비 창업도 초기 창업도 제가 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강좌를 구성을 할 때는 뭐 1부에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잡고 2부 때 본격적인 내용 구성하기, 그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R&D 지원 사업은 여러분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제자들의 어떤 그 개별 멘토링으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 번, 두 번에 안 끝나고 거의 한 네다섯 번을 만나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내용이 좀 잡히더라고요. 뭐 계속 잔소리만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번에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오늘은 정말 주제의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것만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계획과 성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은 Q&A는 이제 여러분의 그 질의응답이나 어떤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편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프로그램 자체가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적어도 다음 주에 2부가 시작이 되고 빠르면 다음 주 후반 혹은 그 다음 주쯤에는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본편으로 들어가서 적어도 이제 그 접수 기간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가능하면 Q&A만 할 수 있도록 좀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강좌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제 먼저 머릿속에 이 차이를 좀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혹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이 지원 사업을 많이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 전문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창업성장이라고 하는 창업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디딤돌 창업 지원 사업 혹은 그 위쪽에 있는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형 R&D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 주체가 달라요. 기술 혁신형 R&D 지원 사업은 창업진흥원이 아닌 기술정보진흥원, 흔히 기정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정원에서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두 기관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선 됐는데 여기선 왜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게.
여기선 이랬는데 여기 왜 달라요? 그러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업의 성격도 다르고 운영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좀 두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업 성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됐냐? 예비 창업기에 있는 기업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고요. 초기 창업기라 그래서 3년 미만의 기업들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청창사나 초창패라고 하는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뭐 제로 베이스가 됐건 조금 준비된 베이스가 됐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해서 회사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떤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럼 그 자금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평가의 기준이 그 아이템이 정말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화를 했을 때 시장에 나가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그 아이템 자체를 중심으로 보통 기준을 따집니다. 그런데 기술혁신형은요, 이미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건 말건 혹은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건 말건 사업화는 이미 완료가 됐고, 그 다음 단계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지만은 그걸로 평생 동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 그 이후에 다음 단계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더 고도화를 시키거나 이런 단계에서 R&D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연구개발 R&D가 필요할 경우에 그 R&D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얼마나 좋느냐라고 하는 건 이젠 더 이상은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아이템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아예 R&D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기업의 존속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 단계 도약을, 진짜 이 단계에서 이제는 R&D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방향성이 나왔을 때 그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디딤돌 창업 지원 사업과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차이를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있다 그럼 내가 발표 평가에 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서류 평가를 했을 때 그런 심사위원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평가 기준이 정해지고 거기에서 뭐 독창성, 차별성, 경쟁성 이런 걸 따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변리사들이 만약에 주축이 된 심사위원이라 그러면 특허나 어떤 지식재산권 위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VC나 이런 투자자들이 오게 됐을 경우에는 사업성이나 시장 진입 가능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잠재적인 시장적 가치를 보게 되겠죠. 그런데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 어차피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알 수가 없고요. 그걸 뭐 말할 수 있는 계제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요. 어떤 시장성을 따지거나 뭐 어떤 경쟁성을 따지거나 이런 쪽에 특화된 사람보다는 조금 더 R&D에 특화된, 즉 뭐 학교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연구소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나 결과물을 봐도 이 아이템이 정말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가 보다는 이 기술이 정말 개발할 가치가 있고 이 연구개발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 다음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이런 정말 R&D라고 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지 않으면은요, 그냥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 썼어 해서 갔다가 꼭 저한테 와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생각했던 거랑 전 이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뭐 전혀 다른 걸 물어봤다든 등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아예 기관이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창사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썼던 그 틀을 그대로 가져오시면은요 정말 100% 탈락합니다. 100% 탈락하고 여러분 이제 다음 단계, 즉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술 개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지만은 창업성장 지원사업은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 이렇게 있고요. 기술혁신형 지원사업은 제가 아까는 안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기정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여러분이 다 아는 디딤돌 창업 지원, 창업도약 패키지,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공정 품질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여태까지 지원했던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각각의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창업성장 지원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아이템명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술혁신형 지원 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발 기술명이 무엇인지를 적게 돼 있어요. 즉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만들려고 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어떤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냐. 만약에 그 기술이 아이템 자체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아이템명을 집어넣어도 되시겠죠. 그렇지만 그냥 아이템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기술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분명하게 기준을 잡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필해야 될 거는 창업성장 지원 사업은 아이템명을 제시하고 이 아이템을 사업할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와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분을 넣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개발 기술명은 이 기술을 개발할 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게 분명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의 사업화는 꼭 어떤 고도화된 기술이나 되게 복잡한 형태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아도 사업화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화라고 하는 거는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발 기술에 있어서는,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어떤 단계별 연구 계획이나 아니면 그 기술이 다른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이템명 같은 경우에는요, 중복되는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기업들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선풍기를 만들어서 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 지원 사업 안에서 선풍기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창업 기업이 또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즉 뭐냐면은 10개의 기업이 다 다른 선풍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각각의 아이템이 충분히 사업화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모두 다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개발 기술 같은 기술 혁신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어디선가 어떤 특정한 선풍기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개발 기술이 채택이 됐다고 한다면은요, 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이 유사한 종류의 개발 기술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기술 분야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 중복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개발 기술과 중복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전에 없었나, 이걸 좀 검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막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막 기술 막 해서 사업 계획서 내고 막 끝까지 갔는데 나중에 막 스크리닝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스크리닝이 뭐냐면은 바로 기존에 있었냐 없었냐를 좀 검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M테크라고 하는 이 종합관리 시스템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과제 검색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제가 텀블러라고 쳤는데, 텀블러라고 치면 실제로 여기에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구분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뭐 실제로 텀블러가 개발된 그 기술 개발 사례가 있죠. 이게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막 안에 디테일하게 막 이런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 그건 기업 그 기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발 기술이 여기서 만약에 스크리닝이 돼서 똑같은 게 나온다, 아니면 유사한 게 나온다, 뭐 여러분은 다르다고 강조하고 싶지만 남들이 봤을 때 유사하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럼 가능하면 그건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좌의 가장 메인 토픽인 개발 기술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이게 회사의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단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쪽의 기준을 조금 이제 합충을 시킬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요, 이거는 우리 기업의, 우리 회사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걸 내가지고 인건비를 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나랏돈, 국민의 세금을 우리 회사의 성장에 감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창업자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종류의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성장에 꼭 필요한 기술을 선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특정해야 된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는 오토바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개발 기술을 특정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이 지원 사업을 받는 게 보통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오토바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인데 개발 기술에다가 뭐 무슨 오토바이 이러면 오토바이 한 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이게 기술도 아니고 그냥 제품인 거잖아요. 그럼 기술이라는 건 뭐냐? 이 오토바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뭐 엔진 부분도 있고 헤드라이트도 있고 여기 이제 이런 프레임 같은 것도 있고 바퀴도 있고 뭐 뒤에 이제 무슨 뭐 배기구 같은 것도 있고 뭐 브레이크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 회사가 실제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연료통,
아, 뭐 이전까지 연료통은 어땠는데 우리 회사는 좀 다른 형태의 연료통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는 뭐 무슨 전기 오토바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품인데 되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개발 기술은요. 그럼 기술이라고 할 수가 없죠. 기술이 아니고 그냥 제품이고 아이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특정을 해가지고 정말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거에 좀 특화시켜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 딱 포커싱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특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평가위원들은 과연 개발 기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포인트를 보게 되냐라고 하면은요. 일단 뭐 여러분이 뭐 아니 그럼 뭐 기술 개발만 되면 시장성 사업성 없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초점을 개발 기술에 맞춘다고 하는 얘기지 시장성 사업성이 없어도 된다라고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성 사업성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충족해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술을 왜 개발해야 돼요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지금 시장 어떤 가치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일단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어떻게 적용이 됐을 때 시장성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건 디폴트에 깔고 가겠습니다. 베이스에 깔고 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어떤 평가 기준은 이런 거예요. 자, 일단 이 기술이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은 아닌가? 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술이면 굳이 우리 회사가 그걸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기술을 사다 쓰던 아니면 그 회사에서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뭐 도입을 해다 쓰던 이런 종류의 이제 해결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애매모호하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은 국산화라고 하는 건 되게 필요한 이슈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해외 수입에 의존했을 경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기술이 꼭 국산화를 안 하고 그냥 해외에서 수입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왜 국산화를 하는데 굳이 이 기술 개발을 우리 회사에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어필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는 국산화라는 이유만으로 과제 선정이 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작년에 그 반도체 수출입 규제 그 건이 터지면서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어필하신다 그러면 국산화에 대한 이슈도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라고 해도 한국에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없었다면은 충분히 좀 가치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 기술을 개발하면 좋긴 좋은 건가? 어떤 가치가 창출되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회사의 관점에서 이 가치가 회사에 정말 큰 이익이 돼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도 이 가치가 분명히 필요한 것인가? 요게 일단 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연장선에서 봤을 때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 거냐?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냥 뭐 오토바이 연료통이다라고 보면은 현재 우리 회사의 오토바이엔 필요하다고 하지만 뭐 꼭 이 시장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연료통을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의 연구 개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만약에 연료통 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연구 개발은 그냥 밖에서 이렇게 그 양철 쪼가리 사다가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만드는 게 끝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채색하고 디자인하고 막 이런 게 전부 다다 그러면은 그건 연구 개발이 아니고 그냥 돈 받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디딤돌에서는 이제 선정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연구 개발이 필요한 기술 그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기술 개발 과정에서 정말 국민의 세금, 정부 지원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차피 기업의 영리 활동을 위한 R&D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거 하는데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아,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되게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창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회 발전을 이바지를 하고 고용 창출로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뭐냐면은 그냥 내 한 몸 편하게 살고 내 배를 불리자고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너무 그 어떤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 우리 회사가 발전을 할 수 있고 사회가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그 근거를 짜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청 기업과 해당 기술의 연관성은 충분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이런 페트병 만드는 기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되게 이렇게 좀 안 맞잖아요. 아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뭐 기술은 좋아, 뭐 의도도 좋고 개발도 다 좋은데 정말 개발할 수 있어? 그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제 요 부분까지가 실제로 평가위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사항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사업계획서에 녹아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성과 목표나 연구 계획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 기술을 선정할 때 이 부분을 만족시키지 않으면요, 그냥 제목 보고 바로 아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좀 선정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회사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야, 이게 참 제가 저작권 없는 텀블러 사진 찾아다니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제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을 열심히 뒤져봤더니, 어유, 이거 언제적 그 저기 뭐냐, 텀블러인지 참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뭐 이렇게 샀었는지 어디서 받아온지 기억은 나는데 어쨌든 이 텀블러를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뭐 설립이 된 이후로 한 2년 동안 이 텀블러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텀블러 생산을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R&D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이 여기 있는 한 8가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럼 과연 제가 생각하고 있는 8개의 특정한 기술 아이템들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해서 8번까지는 아이템이 있고, 그럼 이 8개의 아이템 중에서 과연 우리 회사가 디딤돌에 냈을 때 채택이 될 만한, 즉 평가위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개발 대상 기술, 즉 디딤돌 창업과제에 적합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속 재질 텀블러,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텀블러, 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텀블러, 친환경 텀블러, 스마트 보온병, 그 다음에 휴대용 머그컵, 텀블러 공유 플랫폼, 홈 트레이닝 운동기구, 조금 뜬금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 중에서 과연 여러분이 제출을 했을 때 가장 설득력이 있고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혹은 이런 거는 절대 안 된 것 같으니까 어쨌든 될 만한 그런 그 선정 기술로서 충분히 어떤 가치가 있을 만한 디딤돌 사업과제에 적합한 그런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 그 기술, 개발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상은 모두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께서 착각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정 개발을 할 때 그냥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될 것 같아. 그래서 냅다 내가지고 하면은요, 오히려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내니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어떤 스토리텔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당위성의 문제인 거예요. 이 8가지는 이론상 모두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두 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개발 기술이라고 하는 게 왜 디딤돌의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되는지를 효과적으로 어필을 하고 그걸 심사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모두 가능한 거고요. 근데 아무리 지금 내가 하던 일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 그래도 뭔가 여러분이 그걸 효과적으로 어필을 못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금속 재질 텀블러라고 하는 것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디딤돌 창업과제에 낸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볼까요? 자, 금속 재질 텀블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보였던 텀블러에서 뭐가 달라졌냐면은 플라스틱 재질이 금속 재질로 달라진 거죠. 그렇다면은 플라스틱에서 금속으로 소재를 변경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텀블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물을 담아두는 용도고 보온이나 보냉을 위한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플라스틱에서 금속으로 갔을 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좋아지는 점도 있겠고 더 튼튼할 수도 있겠지만은 텀블러 본연의 기능 자체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플라스틱에서 금속으로 소재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온 보냉이도 오래된다든지 내구성이 튼튼하다든지 뭐 이걸로 바꿔야지 뭐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자, 그럼 금속으로 플라스틱에서 소재를 변경을 했다면 그냥 양철판 두들겨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기술적 난관이 있길래 이거를 꼭 R&D 지원 사업에 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이제 그 다음번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플라스틱은 사출을 뽑아서 하면 그만인데 금속은 금형을 찍어내야 되거나 깎아야 되거나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절차가 들어가서 뭐 단가가 상승을 하고 이걸 어떻게 최적화를 할 것인가, 또 금속으로 바꾸는 과정에 실제로 일부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 어떤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게 그 용도에 맞게 어떤 새로운 기능성이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난관들이 들어가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이 필요한 이유,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게요, 또 그런 게 돼요. 기술적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다른 데서 사오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꼭 우리 회사가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데서 충분히 그거 개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비용은 더 많이 들겠지만. 근데 이게 또 그럼 연구개발이 그럼 필요하지 않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개발하면은 뭐 단가를 개당 한 1,000원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오면은 그거 개당 10만 원이다,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연구개발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을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사업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후의 계획은 어떤가? 뭐 이제 그러면은 좋다, 이 금속 재질 텀블러를 개발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럼 금속 재질 텀블러를 개발하면 이 사업 기간 동안에 어떤 결과물로 내놓을 것인가, 성능은 어떨 것인가, 그게 나와야 되고, 그럼 이게 나왔다고 했을 때 이후에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거기까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뭐 이 경우에는 제품이니까 뭐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놔가지고 이제 뭐 매출을 어떻게 신장을 하고 뭐 이런 계획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의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를 이을 수 있는 하나의 타임라인이 완벽하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이거 지금 돈 필요한데 생각해보니까 이 기술 원래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넣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100%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스토리가 안 이어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 해가지고 막 개발한다고 해놓고서 했는데 정작 해보다 보면 이 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뭐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당연히 이 회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R&D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대상으로는 좀 적합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창업 성장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깐깐하게 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R&D는요, 정말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봅니다. 성장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기술 개발에 대한 가치 자체를 보거든요. 그리고 기술 개발의 적합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도 완벽해야 되고 선정 기술 자체도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는가. 그러니까 쎄 빠지게 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연구 개발 계획을 딱 보면은 그냥 뭐 1번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2번 뭐 외주 제작, 3번 검증, 4번 뭐 양산 준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적 난관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존재를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요소 파악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을 해서 풀어나갈 것이고,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뽑아내고 그걸 어떻게 합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최적화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필드 테스트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인력, 장비 등 실제로 연구개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는 충분한가. 내가 플라스틱에서 금속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 마케팅 전문가밖에 없다, 즉 뭐 기계나 재료나 이쪽에 소재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 회사에 엔지니어가 있는데 전기공학 전문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인프라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하다못해 뭐 외주로 돌리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플라스틱에서 금속으로 소재를 변경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기술적으로도 난관이 많아가지고 연구개발이 필요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를 외주에 맡기겠다라고 하고 나는 이거를 테스트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지원 사업은 여러분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고 그 외주 기업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이 내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이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여러분이 설사 외주로 여러 가지로 쪼개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외주에 의존을 하고 협력기관과의 어떤 협력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적어도 이 지원 사업 안에서 금속 재질 텀블러를 개발함에 있어서 적어도 전체 포션의 5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의 업력, 이전에 어떤 활동을 해왔고 그 업력이 여기에 도움이 되는 걸 볼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사가 플라스틱 텀블러를 개발하던 곳이다 그러면 텀블러라고 하는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인력이나 장비가 충분히 있는가. 그래서 창업 성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외주를 적당히 활용을 했을 때 사업성만 좋으면 그걸로도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은 전문 개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대표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량적으로 실제로 페이퍼에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 자료, 뭐 하다못해 전공이 그쪽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해왔다던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으면은 설득력을 얻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디자인의 텀블러. 제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예시는 아무래도 모든 걸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2번부터 8번까지는 사실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차이점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새로운 디자인의 텀블러를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아니 디자인이 새로워지는데 그거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왜 디자인을 바꿔야 돼? 기존에 있던 텀블러로는 안 돼? 라고 했을 때 뭐 그냥 신제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이 디자인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가 나오고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디자인을 변경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바꾸면 안 돼요? 디자인 변경한 다음에 금형 만들어서 뻥뻥뻥 찍어내면 안 되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럼 그건 당신 돈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디자인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텀블러의 기능성이 떨어진다든지 또 다른 기술적 이슈가 발생을 한다든지 뭔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기술적 난관이 제시가 돼야 되고 그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게 반드시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것인가, 즉 어디서 사오면 안 되나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 세 개는 똑같아요. 그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후의 계획이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할 일과 연결이 잘 되는가,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했는가, 마찬가지로 개발 인력이 충분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을 구성해서 그 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도 디딤돌 지원 사업의 개발 기술 대상으로서 굉장히 적합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oT 기능을 부여한 스마트 텀블러. 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 IoT 들어가 있고 스마트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디딤돌 개발 기술 개조를 정말 최고조야 그러는데요. 이렇게 내시고 떨어지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름도 멋있고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세상 쓸데없는 기술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긴장을 타셔야 돼요. 자, IoT 기능을 제품에 부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아니, 텀블러에 IoT가 왜 필요한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니 텀블러에 IoT 들어가면은 내가 지나갈 때 뭐 이렇게 지가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온도도 높여주고 뭐 시간도 알려주고 뭐 이제 뭐 알람 기능도 해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텀블러가 굳이 시간을 알려줘야 되고 굳이 알람 기능을 넣어줘야 되고 굳이 스피커 기능을 넣어야 되고 이런 거는 필요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고 가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그 있잖아요. 그 IoT 기술의 뭐 무슨 발전과 전망 이런 거 막 동향 이런 거 찾아보면 인터넷에 많거든요. 그런 거 그냥 쫙 긁어다가 그냥 IoT가 왜 필요한지 그런 거 막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거니까 스마트 텀블러에 IoT 써야 돼. 그냥 딱 먹으면은 그냥 언뜻 보면은 되게 대단해 보이는 고도 기술, 첨단 기술 같지만 세상 쓸데없는 어느 누구도 텀블러에 IoT는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들어가가지고 뭔가 가치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왜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이 왜 거기에 열광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능을 부여했을 경우에 어떤 기술적 난관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전자적인 요소가 들어가니까 뭐 방수 처리도 해야 되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고 공간을 얼마나 차지해서 소형화가 어떻게 해야 돼야 되고 경량화가 어떻게 해야 돼야 되고 뭐 배터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역시 그거에 대한 연구 개발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뭐 똑같이 뭐 나머지 생게 똑같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뭐 이런 얘기들 뭐 요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 회사가 플라스틱 텀블러를 계속 만들던 회사였다 그러면 이제 IoT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전기나 전자 쪽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인프라는 충분한가? 근데 요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제를 이 주제로 따기 위해서는 전기 전자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뭐 취직을 시키거나 즉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채용 계획을 꼭 넣어야 되냐고는 그렇진 않고요. 우리 회사는 어쨌든 텀블러 제작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다른 거 누구보다도 텀블러는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IoT 기술에 특화된 그런 업체들을 잘 선정을 해서 협력업체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IoT 기술을 개발하면은 우리 텀블러에 맞게 탑재를 시켜가지고 상호 이제 그 교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인프라라는 게 꼭 여러분이 다 갖추고 있어야 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총 1억 5천 중에서 쪼개갖게 되니까 이제 그게 아까워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엔 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 너무 내용을 어거지로 만든다기보다 합리적으로 우리 회사의 역량을 잘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이제 IoT 스마트 텀블러라 그래서 뭔가 대단해 보이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고 이런 무조건 먹는다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 집어넣어도 떨어지는 기업들이 부지기수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그 얘기도 있어요. 오히려 되게 단순한 그냥 그 일반적인 소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소품에 기존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어떤 알고리즘이란다. 그 메커니즘 같은 걸 넣어가지고 기존에 없었던 어떤 조그만 장치를 만든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기계 구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와 테스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디딤돌 과제에 선정된 업체가 실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도화된 기술, 첨단 기술 이걸 보는 게 디딤돌이 아니고요. 뭐 그게 막 무슨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하이테크여도 상관없고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로우테크여도 상관없고 진짜 어떤 기술의 그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게 개발이 필요한 기술인가 사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분명한 것인가 그리고 역량이 분명한 것인가 그런 것들이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텀블러. 이것도 뭐 아까랑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에 친환경 이슈가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 대박 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내시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텀블러의 기준으로 본다면, 애초에 텀블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친환경성을 갖고 있거든요. 일회용 컵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 굳이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텀블러에 원래 일회용컵 대체해서 나오는 텀블러니까 친환경인데 무슨 도대체 기존에 있었건 데 어떤 친환경성이 있어야 되고 그 친환경성이 정말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텀블러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아무래도 있을 수는 있고 그다음에 텀블러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사게 되면은 뭐 잘만 쓰면은 뭐 5년이고 10년이고 쓸 수 있는 게 텀블러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 소재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슈가 들어간다면 정말 내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친환경 기술을 정말 개발한다 그러면은 어떤 난관들이 있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어떤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즉 우리 회사가 했던 일과 하고 있는 일, 할 일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뭐 근데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연구 개발 계획과 인프라가 어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보온병. 요게 이제 아까랑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이제 보온병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좀 애매하죠. 우리 회사는 텀블러를 만드는 회사인데, 보온병을 만들 수가 있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두 개 같은 걸로 놓고 있지만 사실 텀블러하고 보온병은 분명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 커버리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아까 사진에 보셨던 그런 텀블러를 우리가 텀블러라고 하지 그걸 보온병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보온병인데 그냥 텀블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큰 보온병 갖고 오면 그걸 텀블러라고 하지도 않고 뭐 이런 쪽에서 보온병하고 텀블러가 좀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텀블러 전문 업체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보온병을 개발해야 돼? 이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텀블러를 개발하다 보니까 사업 확장을 위해서 보온병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겠죠. 혹은 텀블러 시장을 봤을 때 앞으로 몇 년 동안 갔을 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겠구나. 그러면은 다음 라인업으로 해서 보온병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라인업으로서 보온병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괜찮아요. 우리 회사가 텀블러를 한다고 해서 텀블러를 하는 법은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라인업을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시장을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텀블러를 만들면서 쌓았던 노하우를 보온병에다가도 도입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술 개발 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일단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스마트라고 한다면 그 스마트 보온병이라는 건 어떤 주요 기능을 갖고 있길래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난관이 어떤 것이고 연구 개발이 필요한 일인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목표와 계획 마찬가지로 연구 개발이 돼 있는지 인프라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질문에 모두 여러분이 대답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것도 굉장히 좋은 디딤돌 창업 과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휴대용 머그컵 되게 뜬금없는데 이것도 근데 카테고리 안에서는 크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손에 들고 물을 따라 마시는 게 보온병 뭐 텀블러기 때문에
텀블러 대신에 머그컵을 들고 다니는데 텀블러는 휴대성이 있잖아요. 근데 머그컵은 보통 제가 여기는 없는데 어쩜 보통 도자기로 된 컵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양철컵이나. 그러니까 아 휴대용 머그컵이다 그럼 뭔가 텀블러와 머그컵이 중간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뭐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아니 머그컵은 왜 갑자기 개발해야 되는데라고 했을 때 아 내가 텀블러를 개발하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보여서 이걸 하려고 한다. 좋은 이유예요. 다만 이런 경우에 이미 기존의 머그컵이 있었을 텐데 그것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되고요.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어떤 기술적 난관이 있을 거고 연구개발이 왜 필요하며 뭐 목표 이후의 계획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계획과 인프라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아, 이게 조금 쉽진 않은데요. 이제 텀블러 공유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거 이제 IT잖아요, IT.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텀블러 제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뭐 설명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텀블러를 뭐 몇 년 동안 계속 생산해서 판매해왔던 업체라면은 그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런 아이템들을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정성 들여서 사업 계획서를 구성하시고 그 안에 여러분의 개발 기술을 되게 잘 녹여내셔야 되는데 뭐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텀블러 제조업체에서 공유 플랫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니 그게 왜 필요해서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 웹 개발인데 그런 웹을 개발하는 거면 그냥 외주업체에다 넘기면 되는 거지 이거를 연구개발 자금을 받아야 된다는 건 우리 회사가 이 사업하기 위해서 돈 주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텀블러 공유 플랫폼은 기존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플랫폼하고 뭐가 다르길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텀블러에서는 뭐 위생이 철저해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그런 이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로직으로 AI가 들어가서 어떻게 풀려야 되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만약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이슈가 있다 그러면 연구개발이 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건데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 당사가 가진 요거 좀 빠졌는데요. 당사가 가진 경쟁력과 차별성은 무엇인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텀블러 공유 플랫폼이라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플랫폼이니까 그냥 IT 개발 업체가 그냥 딱 들어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제조업체가 여기 뛰어들어? 그렇게 되면 니들이 뛰어들었을 때 달라지는 게 뭐야? 그냥 일반 업체들도 플랫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랑 뭐가 달라지고 어떤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왜냐면 여러분이 개발 기술의 주체니까 적어도 이 플랫폼 안에서 여러분이 50% 이상의 포션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연구 개발에. 그 연구 개발 과정의 포션 50% 이상이 어떤 가치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연구 개발비 50% 쓴다 그래서 경쟁력과 차별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플랫폼 개발 역량이 있는가. 근데 이 정도 되면은 IT 개발자가 있는 게 좋긴 좋아요, 사실. 근데 IT 개발자가 없으면 적어도 이런 플랫폼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획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필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인프라나 목표 계획 연구개발 이런 얘기들인데요. 제가 요거 순서를 바꾼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피보팅 수준이 아니고 좀 많이 갔을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why 왜 도대체 왜 갑자기 이걸 하려고 하는데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 요소가 좀 더 많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홈 트레이닝 운동기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텀블러 하고 있는데 이거 내겠다 그러면은요 사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거는 채택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텀블러 만드는 회사에서 갑자기 홈 트레이닝 하겠다 그러면 이건 피보팅이 아니고 업종을 바꾸겠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낸다 그래도 이 회사 이거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이 텀블러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장난스럽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텀블러를 갖고 있는데 이게 막 손에도 쥐고 막 이래가지고 손에도 쥐기도 쉽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막 집에서 운동하는데 쓰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운동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립감도 좋고 못도 좋고 막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 유튜브 같은 데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거를 물 마시는 데 안 쓰고 운동하는 데 쓴다. 이런 어떤 뭐 그런 요소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텀블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억지가 되게 높아요. 제가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스토리가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가져가는 강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나는 수년 동안 텀블러를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쥐는 습관인지를 알고 있고 이걸 줬을 때 어떤 게 더 편한지 인체공학적인 어떤 요소들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만약에 있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텀블러가 아닌 홈트레이닝 운동기구 쪽에서도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물만 안 마실 뿐이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뭔가라고 하는 관점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으로 좀 다소 생뚱맞을 수 있지만 이런 좀 우리 회사랑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아이템을 굳이 디딤돌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 지금 갖고 있는 텀블러 아이템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뭔가를 못할 것 같고 새로운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영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나 새 사업하게 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안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 우리 회사가 운동기구를 개발해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한가? 즉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과거가 현재와 연결이 되고 이게 미래의 가치로 산출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일단은 어필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죠. 뭐 그 다음에 비슷해요. 연구개발이 정말 필요한 과정인 건지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연구개발을 했을 때 정말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텀블러 업체가 운동기구를 개발했을 때 나오는 그 경쟁력과 차별성이 분명히 기존의 업체 대비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역량이 충분한 것인지 뭐 하다못해 뭐 이제 뭐 우리 회사의 이제 기술 개발 인력 중에 뭐 그런 PT 전문 어떤 헬스 트레이너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역량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인프라가 갖추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목표 이후의 계획 그 다음에 연구 개발이 수립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항목들을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나오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고민을 해봤을 때 모든 질문들에 충분히 논리적인 대답이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그 아이템은 비로소 이제 디딤돌의 개발기술 대상으로 여러분이 선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 2, 3, 4, 5, 6, 7, 8번이 모두 다 선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될 것 같은데도 이 조건들 여기 나온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침내 개발 기술을 선정을 했다. 그럼 그 이유는 뭐가 되겠죠? 당연히 성과 목표, 이 사업 기간 동안에 달성해야 될 성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평가에서는 가장 핵심이죠. 앞단은 이 디딤돌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R&D가 필요한 대상 기술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면 이거는 디딤돌 기술개발 사업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느냐인데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성과 목표는요 그냥 말 그대로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보여줄 것인가. 제가 이거를 뭐 아주 구체적으로 항목 예시를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필요한 요소들은 좀 적당히 짚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어떻게 기술 개발 계획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개발 기술 선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거 하루 안에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루 안에 이거 그러고 나올 수도 있지만 제3자가 봤을 때 이거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리스트업 해왔다가 거의 한 3시간 동안 이것만 가지고 계속 토의하다가 마지막에 결정하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충분히 어떤 대상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할 것이고 이거를 디딤돌까지 낼 것인지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요. 뭐 사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사업계획서는 이틀 밤새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미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개발기술 선정이 잘못되면은 뒤에 있는 거 다 엎어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우리 회사가 정말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연구개발 대상의 기술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기술을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그 당위성과 필요성과 가치를 어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을 정말 선정을 최종적으로 하셔서 일주일 동안 하신 다음에 성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기술 개발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그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기획을 할 거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제가 사이사이에 그 저번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강의의 끝은 채널 M&L의 Q&A 창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강의 자료 문의사항, 신규 강좌 개설 필요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M&L 창구에 답신을 남겨주시면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화면의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그러니까 이 밑에 그 있잖아요, 그 강좌 설명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그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휴대폰으로 이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이미 휴대폰으로 보고 있어서 QR코드를 찍을 수가 없다 그런다면은 여러분의 이제 친구분이나 지인분의 스마트폰을 빌려서 거기서 QR코드를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찍으시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를 그 김에 같이 눌러주시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댓글링 문의사항은 가능하면 저녁 10시 이후에는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뭐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벌써 10시가 넘었거든요. 지금 저 집에는 일단 12시에는 들어가야 돼가지고 지금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할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식 채널 이외에 혹시라도 제 이름을 사칭하거나 사기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늘 저희 채널에 애정을 가지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